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훈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은 TPP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도 중산층에게 TPP가 임금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지난주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었다며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발언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 지도부에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매체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4명이 석방된 시점에 이란에 4억 달러를 은밀히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란에 전달된 자금은 명목상 이란에 상환해야 할 채무금 17억 달러 가운데 1차 납부금에 해당됩니다. 이 돈은 지난 1월 표식이 없는 항공기 내 나무 상자 안에 채워져 이란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 등 미국인 4명이 풀려난 직후여서 오바마 행정부가 몸값을 지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리비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추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는 리비아 정부군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르테 내부로 진격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이 유엔이 지지하는 통합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와 그제 각각 2차례와 5차례씩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습으로 ISIL의 로켓 발사대와 대형 굴착기가 파괴됐으며 그제는 T-72 탱크 2대와 반군 전투진지 1곳, 2대의 건설 차량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비아 정부군은 시르테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 과정에서 급조 폭탄과 소화기, 저격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르테 내 ISIL 병력 규모가 당초 수천 명에서 현재는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인근 지역에 독가스가 담긴 통폭탄이 투하됐다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호요원들이 밝혔습니다. 구호요원들은 헬리콥터에서 어제 투하된 통폭탄으로 적어도 30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가스 통폭탄은 러시아군 헬리콥터가 반군의 공격으로 격추된 곳 인근에 투하됐다고 전했습니다. 반군과 시리아 정부군은 염소로 추정되는 독가스 사용이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염소가스 공격의 배후가 러시아라는 반군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영내 안보와 경제, 환경, 기후변화, 인도주의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과 5명의 외교장관들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첫 중앙아시아 외교장관 회의에 따라 실무그룹이 제안한 5대 과제들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 방향으로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얼마나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호전적 집단인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추가할 대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산간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황해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 왜 사드가 필요한지 확인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일 오전 7시 50분쯤 황해남도 은율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발사 도중 폭발했고 나머지 한 발의 비행거리는 1000km 안팎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9일 로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15일 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km 지점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실전 배치한 로동 미사일은 최대 비행거리가 1300km로 이번 발사로 한국뿐 아니라 주일 미군 기지 등 주변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한국군은 추정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특히 북한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 내 항구와 비행장 등의 목표물을 겨냥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도발 의지와 야욕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이와 함께 한국군은 또다시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동해로 로동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얼마나 구체적인 현실인지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얼마나 무모하고 예측 불가능한 호전적 집단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는 주요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안보리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한편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 및 압박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이 1000km 내외를 비행한 데 따른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거듭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하고 민생에 힘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동해와 서해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 놓고 있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3일 동해로 300mm 신형 방사포 6발을 쏜 이후 이번까지 모두 14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면서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나 리치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BOA에 미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의 다른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명백히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도발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어제 발표한 2016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일본에 큰 위협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백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일 발표한 연례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미사일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자국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 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습니다. 방위성이 작성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2일 내각에 보고한 2016년 방위백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백서는 북한이 지난 2월 7일 인공위성이라며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지난 2012년 12월에 발사된 것과 같은 대포동 2호의 파생형 3단 추진 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무게를 1톤 이하로 줄이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0,000km 이상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정거리 10,000km는 북한에서 미국 서부와 중서부 콜로라도주 덴버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백서는 또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미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이런 기술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해서는 SLBM 개발로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타격 능력을 다양화하고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잔존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의 개선을 통해 대담해져 더 심각한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에 중대하고도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방위백서에는 북한 외에 중국의 행보에 대한 비판도 담겼습니다. 백서는 중국이 주변 해역에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힘을 내세워 현상 변경을 꾀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해양 긴장 문제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 주관으로 국동 지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포럼입니다. 박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번 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다음 달 3일 전체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와 실질협력 증진 방안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국제 정세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러시아 측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2003년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분량도 늘어났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북한의 우방국의 신속한 제출도 눈에 띄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하면서 90일 이내인 6월 5일까지 각 회원국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한 내에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는 단 7개국, 이어 5개월이 지난 8월 7일까지 제출을 마친 나라도 18개국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3년이 지난 올해는 상황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BOA 취재 결과 올해 3월 2일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90일 이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9개국으로 2013년과 비교해 12개국이 많았습니다. 또 결의안이 채택된 지 5개월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제출을 마친 나라도 적어도 41개국으로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각국이 제출한 이행 보고서의 분량 역시 2013년에 비해 늘어났습니다. 2일 현재 유엔 안보리는 모두 36개 나라의 이행 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인데 이들의 이행 보고서를 모두 합치면 총 157쪽, 한 나라당 평균 4.3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반면 지난 2013년에는 18개 나라가 모두 69쪽을 작성해 평균 3.8쪽에 불과했습니다. 또 2013년엔 각각 10페이지를 제출한 한국과 영국이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했지만 2016년엔 21페이지를 낸 키프로스를 비롯해 미국 19페이지, 일본과 한국 각각 13페이지와 10페이지 등 10장 이상을 제출한 나라가 4개국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아프리카 나라와 북한 우방국들의 참여입니다. 2094호 때까지만 해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아프리카 나라는 단 한 개도 없었지만 2270호의 경우 우간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행 보고서를 낸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우간다는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을 명확히 했고 남아공은 유일하게 2회에 걸쳐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이라크는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를 냈고 북한의 우방국인 라오스와 베트남, 몽골도 2270호 이행 보고서 제출을 마쳐 2013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에 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2094호 때보다 2270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호응도 역시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정부 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행 보고서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정부 고위 관리 등이 북한의 우방국들을 돌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 점 등이 2270호의 참여도를 높인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06년 제재결의 1718호와 2009년 1874호 등 총 4개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접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01개국이며 나머지 92개 나라는 단 한 차례도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몽골 정부가 편의 추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한 것을 긍정적인 대북 제재 움직임으로 평가했습니다. We welcome ac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ully implement UNSCR 2270 and hold th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유엔 결의와 국제 의무 위반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해서 대북 인권 제재 명단에 추가할 대상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보고서와 함께 추가 제재 대상 목록이 나올 것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지난달 28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치는 사실상
북한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우리 최고 조공을 감히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우리와의 전면 대결에서 이미 붉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대북 인권 제재 대상을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애나 리첼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가 후속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our efforts to collect information to ensure that future reports and designations are both complete and supported. 미국은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보고서와 추가 제재 대상 목록이 가능한 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또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보를 공유해 주기를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들이 정확하고 제재 대상 목록이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면담해 그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작성하는 비정부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면담에 응한 일부 탈북자들이 자신들에게 인권 유린을 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그 같은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의 정체를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를 만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제가 또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북한 인권 상황을 우리가 컨텐츠 보내는 뿐만 아니고 인권 상황을 하다 있다 보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을 다시 한번 재부각시키는 문제도 조금 이야기됐습니다. 리첼런 대변인은 다음 보고서와 제재 대상이 언제쯤 발표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로운 보고서와 추가 제재 대상이 발표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requires a new report to be submitted. 미 국무부가 대북 인권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180일마다 새로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엔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 him first and foremost, this is a very strong sign of seriousness in terms of being.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일 먼저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특히 코엔 연구원은 국무부와 재무부 등 미국 정부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과거에 비해 한층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코엔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개인과 기관에 관한 정보가 가능한 한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ore this comes out, the people named and the people who work for those people may begin to think twice about.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수록 대상 인물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관행에 대해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앞으로 나올 보고서에 더 많은 인권 유린 가해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특히 미국 정부가 인권을 부정하는 북한 체제 지휘 통제 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인권 탄압 책임자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also at the same time need to reach out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the fact that they've named the names of these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 유린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란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입니다. Well, I'm hoping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take steps to encourage other allies to also examine the human rights abuse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다른 동맹국들도 북한 지도자들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미국 정부가 취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지금은 국제사회가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 같은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이 북한이 오토 원비어 씨 등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접견을 장기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계 미국인이죠. 김동철 씨는 1년 가까이 영사 면담을 전면 차단당하는 등 더욱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를 마지막으로 접견한 건 지난 3월 2일이었습니다. 원비어 씨는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으로 지난해 말 중국 시안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를 통해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올해 1월 2일 북한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관리는 2일 원비어 씨에 대한 추가 영사 접견이 이루어졌느냐는 BOA의 질문에 3월 접견 외에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원비어 씨 재판을 참관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대우할 것이라고 밝힌 북한이 원비어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을 5개월 넘게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가 2014년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경우에도 영사 접견의 공백이 최대 4개월을 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억류 미국인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북한에 억류된 또 다른 미국인 김동철 씨에 대한 영사 접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씨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 시민이 10년 노동교화 허용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알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이 스스로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미국 정부는 누가 어떤 경위로 억류됐고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밝힐 수 없는 만큼 김 씨에 대한 영사 접견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74년 제정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억류 미국인들이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는 한 이들의 신원과 구금 현황을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2일 라선 경제무역지대에서 간첩 행위 혐의 등으로 북한 보안당국에 체포된 김동철 씨의 경우 10개월 넘게 영사접견이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무부 관리는 김동철 씨 억류 상황과 관련해 미국 시민의 안녕은 국무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보도된 미국 시민 문제에 대해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평양에서 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5년부터 중국 옌지에서 기업 활동을 했으며 2008년 8월부터 라선 경제무역지대에 들어와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으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지난 4월 29일 열린 재판에서 김 씨가 국가 전복 음모와 간첩 행위를 감행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10년 노동교화 허용을 선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서원입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대응한 사이버 안보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이 법 제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에 국가정보원 주도로 관련 정부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과 법 초안을 회람하며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처음 논의가 시작돼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지만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입법안을 만들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법 초안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업무 추진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 안보 기본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 탐지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공격과 악성 프로그램 등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 법의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킨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사이버 위협 정보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속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센터가 맡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방 분야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어 국방부 본부를 제외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실태 평가와 사이버 공격 사고 조사 등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자칫 정치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사생활 침해에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철우 의원이 얼마 전 발의한 법안의 경우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센터를 국가정보원장 밑에 두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부 법안은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규정했다며 이는 야당의 거부감을 고려한 양보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안보특보를 지낸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비슷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정보 수집 등 권한의 오용과 남용을 막기 위한 사후 검증 장치로 준법감시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이 필요한 법이긴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사실은 보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야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논의 안 하고 밀어붙이면 이거는 항상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임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사이버안보법은 당리당략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격에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 제정을 통해 위협이 될 만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유하고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검찰은 지난 1일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 상반기 중 한국의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등 90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해킹을 시도해 56명의 계정 비밀번호를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3일 한국 외교안보 관련자 해킹을 아무 근거 없이 무작정 북한 소행이라고 몰아대고 있다며 한국 검찰의 발표를 생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 또 미국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오늘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제국주의 일본이 관련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인물들이 국방장관하고 교육장관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보겠고요.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에서 잇따르고 있는 테러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영국 수도 런던 당국이 시내 주요 지점에 무장 경찰을 대거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이어서 이 아시아의 쇼핑 천국으로 불리는 홍콩에서 물건이 팔리는 정도가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통계 알아보고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자격과 업적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요. 네. 오늘도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강요들을 교체했군요. 그렇습니다. 국방행정을 총괄하는 방위상의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 또 교육부 장관격인 문부과학상의 마스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기용된 것이 이번 개각의 핵심인데요. 네. 두 사람이 이 제국주의 일본이 관련된 과거사를 부정해온 극우 인사들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도 극우 정치인, 여성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 당선자가 일본의 수도 행정을 맡게 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예. 일본 정부와 지방 행정기관의 요직에 이 우익 정치 인사들이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그 일본의 주변국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일본의 행태 가운데 하나가 군사 대국화, 또 한쪽으로는 역사 문제 부정 이런 부분인데 네. 공교롭게도 이 두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강요들이 교체가 돼서 더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나다 도모미 신임 방위상이요. 어떤 인물입니까? 올해 57살의 여성 정치인인데요. 이나다 도모미 신임 일본 방위상은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아베 신조 총리와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도쿄 도지사로 당선된 고이케 유리코 당선자에 이어서 두 번째 여성 방위상이 된 건데요. 네. 일본 극우파의 정치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습니다. 당장 이 일본의 패전일인 오는 15일에 이웃 나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의사를 내비쳐서 네. 현재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이 일본 제국주의 피해 당사국들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나다 방위상이 어떤 식으로 구구파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까? 예, 태평양 전쟁 일본인 전범들을 단죄한 극동 군사 재판에 대해서 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검증을 주장해 왔습니다. 또 태평양 전쟁 최고 이 A급 전범들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역사 의식을 밝혀왔고요. 예. 지난 2014년 행정개혁 담당상으로 일했을 때에는 이 강요 신분으로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예. 당시 한국과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죠. 또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에 대해서도 개정 의사를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네. 아베 총리의 개헌 작업에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꾸준히 말을 해왔고요. 예. 지난 2011년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다가 네. 서울 김포공항에서 강제 귀국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일본 신임 교육부 장관 마스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마스노 히로카즈 신임 일본 문부과학상 역시 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일본 정부가 미국 신문에 게재한 위안부 관련 의견 광고에 아베 총리와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당시 광고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함께 2차 대전 당시 실시된 종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일본군과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예. 또 위안부들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했다는 일본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예, 문부과학상이 교과서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마스노 신임 문부과학상이 주장하는 것이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하고
일본의 침략을 반성하는 내용을 담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문부 과학상으로서 일본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주변 국가 침략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 때문에 지금 이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꾸준히 빚어지고 있는 이 역사 왜곡 논쟁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방위상과 문부과학상의 면면을 들어보니까 왠지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일본에서 앞서서 이제 두 번째로 여성 방위상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요즘 이렇게 그 국방을 책임지는 여성들이 좀 많아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가 발달하면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이 군의 문민 통치, 다시 말해서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군대와 국방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이 독재 국가나 민주주의 도입 수준이 낮은 이 저개발 국가들에서 군인 출신 인사들이 군권을 중심으로 국가 통치력을 장악한 뒤에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하고 대비되죠. 예. 실제로 최근 선진 각국에서 여성의 국방장관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말씀드린 일본, 예. 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가 여성이 군사 방위 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국 수도 런던이죠. 시내 곳곳에 무장 경찰이 배치됐다고요? 네, 최근 독일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추종자들의 테러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오늘 3일 영국 런던 경찰청이 시내 무장 경찰 배치 인력을 27% 증원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버나드 호간 하우 런던 경찰청장이 성명을 통해서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에서 이딴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런던 시내 무장 경찰 투입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런던에 대한 특정 지어진 그 테러 공격 첩보가 접수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닌데요. 예. 이 호간 하우 청장은 임박한 위협이나 신뢰할 만한 테러 정보는 없지만 예. 이웃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서 영국에서도 테러 위협이 커진 만큼 런던 시내 인파가 몰리는 곳들에 무장 경찰 투입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런던 경찰청이 올해 초에 이 시내의 무장 경찰관 수를 600명 늘려서 총 2,800명, 또 무장 대응 차량의 규모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서유럽 국가에서 테러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이제 예방 차원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 다른 나라들도 테러에 대한 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이탈리아가 최근에 테러 모의 용의자 3명을 추방했습니다. 예. 이탈리아 대테러 경찰이 오늘 이 ISIL에 충성을 맹세한 뒤 주요 상점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한 파키스탄 출신 29살 남성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지난달 28일에도 모로코 출신 테러 모의 용의자 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테러 모의 혐의를 받아서 추방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안젤리노 알파노 이탈리아 내무장관이 밝힌 내용을 보면 네. 이 테러를 모의했거나 테러 단체와 연계된 혐의를 받아서 추방된 외국인이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반 동안 102명에 이르는데요. 예.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이탈리아 관광 명소들에서 테러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이 대테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유럽 곳곳에는 관광 명소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나라들도 그렇고 다른 여러 나라들도 이 테러 예방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프랑스 해양 경찰이요, 영국과 사이에 있는 영국 해협에서 운항하는 유람선에 겨냥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어제 프랑스 해경 대변인이 이달 1일부터 영불 해협 운항 선박을 경호하기 위해서 상설 부대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테러 대비 국경 보안이 강화되고 여름 휴가철 여행객이 증가하는 와중에 이렇게 대테러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선박편으로 프랑스로 향하는 영국인들이 한나절 이상 대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에서 쇼핑 천국이라고 하면 아마 떠오르는 곳이 있을 겁니다. 홍콩. 그런데 예전만큼 물건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의 소매 판매액이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예.
올 상반기 소매 판매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 떨어진 건데요. 아시아 전역에 금융위기가 닥쳐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됐었던 지난 1999년 상반기 10.9%가 줄어든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중국 본토 여행자들이 많이 사가는 이 보석과 시계 같은 사치품 판매가 20.4%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인데요. 이 사치품들은 사실 개별 구매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판매량이 조금만 줄어도 전체 판매 규모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데요. 또 일반적인 관광객 인기 구매 품목인 전자제품하고 사진기 등의 판매도 한 26%쯤 줄었고요. 백화점 제품하고 의류 판매도 각각 10.5%, 0.6%씩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이렇게 홍콩을 비롯해서 주변 지역으로 여행하는 수가 최근 들어서 줄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 출신 여행객 수가 최근 줄어들다가 지난달에 좀 다소 올랐는데요. 이 타이완을 여행하는 중국인 수가 최근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지난 6월에 본토 출신 중국인 방문객 수가 27만 1천여 명으로 지난 2004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설전을 벌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직을 맡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트럼프 후보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응수를 했고요. 또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유약하고 비효율적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마침 트럼프 후보가 어제죠. 워싱턴에 있는 그 버지니아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는 동네네요. 버지니아주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주로 경제와 테러 문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하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게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4년 더 연장되는 거나 똑같다고 또 미국의 재앙이란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이 버지니아 유세장에서 한 퇴역 군인으로부터 이 퍼플 하트 훈장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요. 퍼플 하트 훈장이라고 하면 그 전투 중에 부상당한 군인에게 수여하는 상당히 영예로운 훈장이라고 들었는데 이걸 트럼프가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에 따르면은요, 이 퇴역 군인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신뢰의 표시로 훈장을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항상 이 퍼플 하트 훈장을 갖고 싶었다면서 이렇게 받는 게 훨씬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트럼프 후보가 과거에 징집을 기피했었다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가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 대상이었지만 건강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 징집을 기피하다가 결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가지 않으려고 징집을 기피한 사람이 이 상당히 그 군인의 명예로운 군인에게 주는 퍼플 하트 훈장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퍼플 하트 수상자 단체 대변인인 존 버처시가 CBS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퍼플 하트 훈장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여기저기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특히 트럼프 후보의 거친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다, 트럼프 후보의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지지자들도 있습니다만 무슬림이나 이민자 또 여성 비하 발언은 자주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의 파병 중에 숨진 무슬림 미군의 가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미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의 가족을 공격했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같은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또 존 맥케인 상원 의원 등도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후보가 어제 8월에 열리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두 사람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번복을 했군요.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통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단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공화당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좀 분열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원들 가운데 11월 본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아닌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리처드 해나 하원 의원이 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면서 투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의 주요 후원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 맥 휘트먼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 또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정치 선동가라고 비판을 하면서 예. 트럼프 후보가 아닌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북부 산간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평안 남도와 북도 내일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만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전반적으로 1, 2도가량 올라서 어제보다 더욱 덥습니다. 평양, 안주, 양덕, 신의주, 구성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남포, 수풍, 중강, 강계 역시 낮 기온이 3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만 대체로 맑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32, 용연 31, 개성, 사리온 33도, 신계 3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은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낮 기온 33도, 심포 29도, 해산 32도, 풍산 29도, 청진 29도, 웅기 삼지연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8월 3일 수요일 함께한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을 방문한 리 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TPP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노동자들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들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도 중산층에게 TPP가 임금을 올려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원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지난주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었다며 트럼프 후보가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발언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 지도부에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매체 트위터에 오바마 대통령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 4명이 석방된 시점에 이란에 4억 달러를 은밀히 전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란에 전달된 자금은 명목상 이란에 상환해야 할 채무금 17억 달러 가운데 1차 납부금에 해당됩니다. 이 돈은 지난 1월 표식이 없는 항공기 내 나무 상자 안에 채워져 이란으로 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 등 미국인 4명이 풀려난 직후여서 오바마 행정부가 몸값을 지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그러나 이란에 건넨 자금은 지난해 역사적인 핵 합의 이후 약 40년 만에 채무를 일부 상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이 리비아 내 이슬람 순위 파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추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는 리비아 정부군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르테 내부로 진격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이 유엔이 지지하는 통합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와 그제 각각 2차례와 5차례씩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습으로 ISIL의 로켓 발사대와 대형 굴착기가 파괴됐으며 그제는 T-72 탱크 2대와 반군 전투진지 1곳, 2대의 건설 차량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비아 정부군은 시르테를 탈환하기 위한 전투 과정에서 급조 폭탄과 소화기 저격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르테 내 ISIL 병력 규모가 당초 수천 명에서 현재는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인근 지역에 독가스가 담긴 통폭탄이 투하됐다고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호요원들이 밝혔습니다. 구호요원들은 헬리콥터에서 어제 투하된 통폭탄으로 적어도 30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독가스 통폭탄은 러시아군 헬리콥터가 반군의 공격으로 격추된 곳 인근에 투하됐다고 전했습니다. 반군과 시리아 정부군은 염소로 추정되는 독가스 사용이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염소가스 공격의 배후가 러시아라는 반군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워싱턴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영내 안보와 경제, 환경, 기후변화, 인도주의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과 5명의 외교장관들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첫 중앙아시아 외교장관 회의에 따라 실무그룹이 제안한 5대 과제들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